예, 안녕하세요. 대바태 송주영입니다. 2025년 7월 3일 영상을 찍어서 올려볼까 합니다. 무슨 영상을 찍을까 고민 많이 하다가 사실 그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은 영상은 항상 머릿속에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아무리 지금 매니저로서 3년을 지냈다 하더라도 알려주고 싶은 현업, 그러니까 개발자, 데브옵스 엔지니어, 이런 우리가 컴퓨터 타자기를 두드리는 이 업무부터 해서 팀장으로서, 뭐 리더로서 이런 이야기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얘기할 게, 신입사원으로서 어떻게 했는지, 대기업에선, 스타트업에선 어떻게 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줄 게 너무 많은데, 그게 어떤 특정 도구이든 어떤 기술이든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최근에 이제 제가 멘토링을 하게 했습니다. 멘토링을 최근에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특정 AWS 소모임 같은 데서 가서 멘토링을 하는 게 있고, 그 회사에서 이번에는 시킨 멘토링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시킨 멘토링. 그러니까 제가 이제 LG, 지금 현재 2025년 7월 3일 LG U 플러스를 다니고 있으니까 LG 그룹 차원에서 대기업의 이 하나의 업무로서 한 것은 대학생들을 돕거나 뭐 취업 준비자분들을 돕거나 그런 일들을 하는 게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란 말이에요. 대기업으로서. 이제 그런 활동 중에 하나가 멘토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이제 회사에서 요청이 와서, 그룹사에서 멘토링을 하게 됐죠. 그래서 3명의 학생과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한두 시간 커피 챗을 하는 그런 이제 멘토링이었는데, 이제 멘토링이라기보다는 한두 시간 현업에 대해서 현재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였는데 원래 백그라운드는, 제가 이 생각을 가지게 된 백그라운드는 이렇게 바꿔야겠다. 백그라운드는 이제 멘토링을 하게 됐다. 멘토링. 이거 깃북을 진짜 접든가 해야지. 멘토링을 하게 됐죠. 대학생 3명이었습니다. 3명. 2학년, 3학년, 3학년, 곧 이제 4학년 되는 학생. 이제 예비 3학년, 예비 3학년, 현재 현 3학년, 휴학 중인 휴학 3학년. 그러니까 나이가 한 살씩 차이가 났었어요. 그래서 참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저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도생을 제가 잊어먹었는데, 뭐 대충 05년생, 06년생, 07년생 이 느낌으로 3명 친구를 만나게 돼서 멘토링을 하게 됐죠. 자, 근데 현재 3학년, 휴학 3학년, 곧 4학년. 네. 이 곧 4학년인 친구는 취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취업 완료. 취업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S사. 그래서 S사 이야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네. 그것도 도움이 됐죠. 그래서 요걸 하다 보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컨텐츠는 취업을 위한 컨텐츠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과거에 유튜브 채널에서 취업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개발자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주영님은 어떤 사람을 채용하나요? 지금도 채용되는 개발자 엔지니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경력직, 뭐 중니어 3년차 4년차 친구들을 위한 컨텐츠였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잘하는 신입들을 위한
그 이야기였다면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제가 이제 뭔가 타겟팅을 실수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송주영의 타겟팅이 조금 잘못됐다. 그러니까 보통 대학생이라면 이제 저 때와 좀 많이 달라져 있을 거라고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 때는 그 무조건 대학생들이 학과를 정말 이거 깃북 정말 바꾸던가 해야지. 학과를 선택할 때 취업률을 기준으로 선택했어요. 취업률을 기준으로 고3 때 이제 수능 점수가 나오면 어느 대학교에 어느 과를 갈지 일단 학교가 제일 중요하고, 첫 번째 제가 이제 고3 때 이야기입니다. 어떤 학교인지가 제일 중요하고, 어떤 학교가 1순위, 그리고 이제 그 학과였죠. 그리고 그 학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취업률. 물론 이게 어떤 학교인가가 압도적 1순위였습니다. 압도적 1순위. 자, 그래서 제가 컴공과 엔지니어들을 취업할 때 이 영상에서 한 이야기가 꾸준히 공부하고 하면 뭐 기회가 온다, 뭐 이런 이야기, 뭐 진짜 올바른 이야기, 뭐 너도 하는 나도 하는 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라고는 확신할 수 있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많은 대학생들이 여전히 이 기준에,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이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 친구 중에 한 명이 얘기한 건데, 자기가 컴퓨터 공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이 약간 컴공과에 대한 좋은 감정도 있었지만, 개발자 뭐 이런 그것도 있었지만, 학교의 순위를 매길 때 나름이 할 때 순위, 이런 뭐 학교의 순위라는 게 좀 애매하지만 순위를 컴퓨터 공학과 기준으로 잡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생각하면 아마 19학번, 20학번 이 정도쯤에 컴퓨터 공학 취업이 최고의 전성기인 시절 때, 비전공자들이 취업해도 총 6천만 원 준다고 했을 때, 부트캠프만 하고 오더라도 웬만한 기업은 합격할 수 있을 때, 부트캠프에서 잘하면 웬만한 데는 합격할 수 있을 때, 비전공자여도. 이런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많은 친구들이 어렸을 적부터 꿈을 정하진 않거든요. 사실 그 꿈이란 걸 언제 정해야 될지는 사실 빨리 정해야 된다, 늦게 정해야 된다라는 건 중요치 않아요. 계속 이제 자기가 경험해 보면서 그 두려움이 없는 선택지를 계속 고민해 보면서 선택해 나가면서 멘탈을 쌓는 건데, 너무 이제 제가 기준을 너무 높게 잡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방법이 존재하죠. 취업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예컨대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할 수 있는,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좋아하는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어렴풋이나마. 물론 회사마다, 면접관마다 다 다르겠지만, 취업을 할 수 있는, 정확히 얘기하면 면접관이 좋아하는 유형, 취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존재한다. 왜냐하면 제가 면접관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걸 제가 알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면접관이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껏 제가 면접을 본 경험이 한 100명쯤 봤을 거고, 대충 어림잡아 신입사원부터 경력직까지 100명은 받고, 100명 정도는 받고, 실제로 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시기일 때도 뽑아봤고, 어렵지 않은 시기일 때도 뽑아봤고, 성공적인 인재를 뽑아본 적도 있고, 성공적이지 않은 인재도 뽑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축적돼 있어서 어떻게 사실 행동하면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행동하면 나의 능력을 잘 나타낼 수 있을까?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을 안다고 취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방법을 안다고. 중요한 건 실력이에요. 무조건 실력이야. 중요한 건. 특히 다른 과보다도 중요한 건 무조건 실력입니다. 중요한 건 무조건 실력. 그리고 학습 능력.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현재 내가 얼마만큼을 알고 있는지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얼마만큼 배워갈 학습 능력 그리고 의지인 거죠. 의지. 내가 지금 본 같은 나이대 연령대 비의 실력이 좋아. 그 말은즉슨 내가 학습 능력이 좋은 거야. 그런데 난 앞으로도 이걸 계속 유지할 거야. 이 세 개를 나타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세 가지를 증명하고 나타내는 거. 이 세 가지를 증명하고 나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초점을 맞추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면접관이 물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했었어야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이야기들이 중요했었던 것 같다. 이야기들이 아주 중요했던 것 같다. 제가 이제 면접을 100명 정도 봤다고 했잖아요. 면접을 100명 정도 봤다고 했다. 100명 정도. 서류 검토는 그것보다 한 10배까지는 오바고 한 200개는 봤던 것 같아요. 200개. 200개 이상 봤을 수도 있지. U+ 와서 본 게 100개가 넘으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제가 커뮤니티 기준이나 그런 기준으로 항상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높은 잣대를 다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모든 사회가 이 만들어 놓은 인재가 굉장히 뛰어난 인재이지만 내 능력을 출중하게 보여주는 능력은 없단 말이죠. 왜냐면 그런 방법은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잘못 알려준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면접들을 보면서도 좋은 면접을 보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거 제 자랑이 아니지만 아주 훌륭한 친구 중에 한 명인 제가 본 이직 이제 이 친구가 쓴 게 뭐 이렇게 봤다는 걸 이게 굉장히 화두가 됐어요. 이걸 진짜 추천해주고 싶어요. 이게 원글이 이거지. 네. 원글이 이거여서 일단 이거에 근반한 건데 면접이 무조건 면접관을 맞춘 건 맞지만 그게 정답이 아닐 때가 있거든요. 어떤 면접관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하는 인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친구는 이제 좀 잘하는 친구인데 잘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면접이 굉장히 좋은 경험이다. 인데 그게 긍정적인 경험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 말은 면접 정보들을 공유하지만 그러다가 거기서 정답을 도출했는데 그 정보대로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면접관을 보는 게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급을 중요시하게 보고 엄청 짧게 보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회사에서 제가 오자마자 바꾼 게 있는데 회사에 입사하자마자 2022년도에 지금 회사에 입사하자마자 바꾼 거가 있어요. 30분 면접을 1시간으로 바꾼 거였어요. 1시간. 제가 지금 U+에서 와서 처음에 얘기한 게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재를 그때는 저희가 빨아들이는 과정이었는데 30분 면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30분만 가지고 판단을 하냐. 그래서 그걸 1시간으로 바꾼 게 저의 처음 회사를 바꾼 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1시간도 사실 부족한데 데브옵스 엔지니어를 뽑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판단해서 1시간 플러스 임원 면접까지 30분에 대한 기회가 있어서 제가 볼 시간은 총 90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죠.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는 그 정도면 걸을 수 있습니다. 걸은다기보다는 훌륭한 인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보다 더 나은 인재. 자, 근데 그래서 중요한 건 저 세 가지를 실력, 학습 능력, 빠르게 배우는 그런 거, 그리고 내가 이걸 계속해 나갈 의지. 사실 이 의지가 사랑입니다. 사랑. 전공에 대한 사랑. 내가 정말 이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사랑. 특히 요즘처럼 자리가 없을 때는 계속 바는 높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말로 어려운 문제를 헤쳐나가야 할 지금입니다. 2025년 순간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순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얘기 짧게 1당 1점 해야 되니까 첫 번째는 멘탈을 잘해야 돼요. 멘탈. 첫 번째는 그 무엇보다 멘탈이다. 멘탈 관리. 제가 이제 최근에 면접 봤는데 친구들이 이제 이 한순간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면접 보는 친구들이 스펙이 엄청난 거예요. 네. 학교서부터 학점부터 시작해서 뭐 외부 활동이나 그런 것들 보면은 하루 한 명 친구들이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자체들이 너무 훌륭했어요. 저희 회사 지금 우리 회사에 지원한 분들이 훌륭했다.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스카이 소속이며 뭐 명문대라고 하는 그 상위 10개 대학, 7개, 10개 대학에 있는 친구들이며 학점이며 지금 하고 있는 활동, 개발 실력, 뭐 개발 실력 저희가 코딩 테스트까지 보니까 다 더할 나위 없을 정도로 훌륭한 친구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떠는 거예요. 너무 긴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긴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진짜 다리를 절더라고. 긴장해서 다리가 쥐가 나가지고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면접 잠시만요. 제가 너무 긴장해서요.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하고 잠깐 하고 막 과호흡까지는 아니지만 막 호흡을 잃어버리는 친구도 있고 이제 PPT 프레젠테이션 자기가 준비해온 거를 10분에서 15분 내지에 발표해야 되는 시간이었는데 막 정신이 없는 거죠. 자기가 너무 할 말이 많고 해야 될 말이 많은데 본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 둘이 계속 본질을 못 찾고 둥둥둥둥둥 도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는 거죠. 너무 긴장하는 거. 그래서 이 긴장을 어떻게 완화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언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긴장을 어떻게 컨트롤? 왜냐면 저도 면접을 받고 저도 해야 되니까. 일단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어떻게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실력이 돼야 돼요. 무조건 되어야 해야 돼요. 그리고 실력을 어느 정도 실력인지 내가 잘 모르면 이 판단 근거가 어느 정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코딩을 좋아한다면 진짜 데일리 이 코딩해서 깃허브에서 내가 정말 컨트리뷰션이 많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 판단 근거가 있어야 된다.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걸 잘할 수가 없어요.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모든 걸 잘할 수 없다. 신입사원 특히 모든 것을 잘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신입에게는 기대하는 바가 크게 없어요. 기대하는 바가 크게 없다.
오로지 기대하는 것은 어느 하나에 딥다이브한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 그 개수가 몇 번인가냐 중요한 거죠. 한 번에 끝났냐? 그러면 안 되죠. 두 번이냐, 세 번이냐, 네 번이냐, 어떠한 하나에 꽂혀서, 그리고 어떤 기술을 공부했는데 그러면 이 개념이 나오네? 그 개념은 뭐였지? 이 개념이 나오네? 그 개념은 뭐였지? 이렇게 계속 파고 들어갈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HTTP, HTTPS의 차이가 뭐예요? 왜 보안적으로 훌륭하대요? 그 보안적으로 훌륭한 이유는 뭐냐? HTTPS는 시큐어 채널을 만든대요. 그럼 그 시큐어 채널을 어떻게 만드냐? 시큐어 채널을 어떻게 만든대요? 그럼 HTTP는 OSAI 7넷에서 어떤 레이어냐? 7계층이네요. 왜 7계층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나요? 7계층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API는 다 7계층인데 API의 헤더라는 건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웹은 무엇인가요? 막 이렇게 꼬리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 계속 하나의 지식이 꼬리를 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분야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계속 그 꼬리를 질문하는 지식들을 공부했었을 거라는 예상을 한 거예요. 면접관은. 네. 내가 그 분야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면, 예컨대 저도 역시 학생 때 저는 이제 OS를 좋아했단 말이에요. OS 레이어를 좋아했고, 커넥티비티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관심이 없었던 건 그 당시 인기가 제일 많았던 안드로이드 개발 같은 거에는, iOS 개발 같은 건 진짜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어셈블리 언어 개발 그런 게 더 멋있어 보여서 그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리고 특히 서버 엔지니어링은 당시에 정말 비개척되어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서버 엔지니어링은 MySQL을 써봤다, 그리고 오라클 좀 써봤다, 학교 수업으로 써봤다, 그래서 거기서 뭐 배워봤다, 근데 데이터 정교화가 있었더라, 데이터 정교화는 왜 쓴다고 한다더라, 셀렉트가 있었더라, DML이 있었더라, 뭐 이런 거 정도는 다 수업에서 배웠던 거를 다 알고 이런 역할까지는 해봤는데 실무는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였지만, OS는 뭘 배웠냐? OS는 제가 긱 OS라는 거를 통해서 OS를 실무를 했고, 이제 미니 OS죠. 미니 OS를 통해서 이제 커널 개발을 하고 뭐 터미널 개발을 하는 게 있었다. 첫 번째 배운 건 터미널 개발을 하는 거였는데, 사실 터미널 그걸 개발하기 전까지는 복사 붙여넣기, 블럭으로, 컴퓨터 블럭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 이 드래그해서 이렇게 블럭으로 만드는 거, 이런 거 어떻게 만드는지 사실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터미널 만들 때 이런 거를 만들었어야 됐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실제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막 뭐 자료 구조 써서 막 우측으로 가고 좌측으로 0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이제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이 인기였으니까 MFC를 만들 때 그 컨트롤 지트 그 되돌리기 이런 거 만들면 뭘로 만들었냐? 뭐 연결 리스트로 만들었어야 돼만 했고, 그때 연결 리스트를 했고, 연결 리스트란 무엇이고, 그러니까 계속 꼬리지르는 질문에 다 공부를 막 한 거를 즐겼단 말이죠. 그래서 애초에 대학교 학생들에 대한 과제를 물어보고, 여기서 너는 어떤 역할을 맡았고 어떤 걸 좋아했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꼬리 질문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파이썬 언어가 있고 자바 언어가 있으면 완전 다른 언어란 말이죠. 컴파일 언어와 인터프리터 언어는 완전 그 현격한 차이가 있는, 완전히 그냥 다른 언어예요. 자바 언어 같은 걸 만드는 분들이 사실 막 농담조로 얘기하는데, 그런 인터프리터 언어는 사실상 랭귀지가 아니다. 그렇게 에러를 유발시킬 수 있는 게 어떻게 랭귀지라 얘기할 수 있겠어 라는 얘기를 농담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런 농담이 나왔는지를 뭐 얘기한다거나, 그러니까 그러면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라이브러리를 관리하고 자바에서는 라이브러리 관리하는 게 똑같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각각 방식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거를 결국 매핑됩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은 매핑됩니다. 그 다른 인터프리터 언어와 컴파일 언어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 그러면
파이썬에는 클래스가 퍼블릭, 프라이빗 이 개념이 없는데 그거 어떻게 관리하냐? 그러면 없단 말이에요. 파이썬에는 요즘 버전에는 있나?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없는데 없으면 어떻게 나타내냐? 뭐 이렇게 나타낸단 말이야. 이렇게 언더바 하나로 약속처럼. 자, 그런 거를 만약에 알아. 그러면 엄청 훌륭하다는 거죠. 코드를 많이 읽었고 오픈소스도 읽어봤고 막 하겠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아씨 너무 느려. 이런 거를 제가 지금 말처럼 떠드는 게 아니라 조금 강의 형태로 좀 제대로 내보려고 합니다. 결국 자신감을 가져야 돼서 실력이 되고 이 판단 근거를 만들어 나가고 그러면 떨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명확하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고 티가 나면 다 없어질 수 있거든요. 오히려 면접이 즐거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저도 면접을 수없이 많이 봐봤단 말이에요. 10개 이상의 회사들의 면접을 봤단 말이에요. 물론 보통 면접의 경우와 좀 다르긴 하지만 저도 10개 이상의 면접을 받고 뭐 결국 대부분의 면접 결과는 그런 형태였단 말이에요. 역시 그 유명하신 만큼 잘하시네요. 뭐 이거였단 말이에요. 오히려 거꾸로 물어보죠. 더 문제가 없으시냐. 문제가 면접은 사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특히 경력직의 스타트업 면접은 혹시 이런 문제도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풀으셔야 되고요. 혹시 더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제가 더 도와드릴 테니 막 이런 적극성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특히 데브옵스, SRE 이런 거는 누구를 도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그냥 내장되어 있어야 돼요. 사람이 그냥 그게 내장되어 있어야 된다. 누군가를 돕는 게 그냥 내장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들을 이제 백엔드, 프론트엔드는 조금 자신이 없지만 백엔드 적어도 백엔드 인프라 엔지니어링 계열로 나가고 싶은 사람, 데브옵스, SRE,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 DBA, 뭐 그리고 MLOps 관련된 엔지니어, 퓨어한 AI 엔지니어가 아니라 AI 엔지니어링 가지고 뭘 프로덕트를 한 사람, 그리고 기획, 마케팅. 사실 요즘 기획자, 마케팅도 거의 개발자식으로 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은 또 어떻게 하는지, 어떤 솔루션들을 많이 쓰는지, 그런 생태계들을, 에코시스템을 알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으면 완전 좋아하는 그 사람이 된다. 사실 서류 통과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어떤 기준으로 뽑는지 대기업들은 인사팀에서 먼저 뽑기 때문에 현직자가 뽑는 게 아니라서 어떤 기준으로 뽑힌지는 잘 몰라요. 코딩 테스트가 있으면 당연히 그걸 보고 당연히 그 테스트를 보는 입장에서 100점부터 뭐 0점까지 쭈룩 나름이 돼 있으면 저희가 만약에 30명 중에 5명을 걸러야 돼요. 면접 볼 사람. 그러면 당연히 50점 이하는 그냥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엑셀에서 50점 이하는 없애버리고, 그러면 50점 이상이 몇 명 남았나? 너무 많으면 60점 이상으로 낮추고 문제를 그 다음에 보죠. 한 70점까지 낮춰서 그래도 많으면 문제를 보죠. 문제가 너무 쉬웠다? 이러면 이제 그냥 70점 이상이면 그 상태부터 어떻게 풀었는지를 보고 빨리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풀었는지를 본단 말이에요. 되게 막 체계적으로 풀었는지 아니면 진짜 감이 좋은 코더인지, 개발 감이 좋은 코딩 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되게 아니면 진짜 체계적으로 탁착착착 이렇게 삼각함수 코딩하는 친구가 있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스타일을 보고, 그리고 이제 이력서를 보고 이 친구의 의도와 하고 싶은 게 뭔지 이제 이렇게 딱 본 다음에 이제 면접 볼 친구들을 딱 추려내죠. 그 다음에 보는 게 결국 세 가지다. 실력, 현 나이, 현 전공을 얼마만큼 공부했는지에 따른 대한 실력. 내가 1년 공부했어, 2년 공부했어, 3년 공부했어에 대한 대비 실력. 그리고 그게 학습 능력으로 본다는 거죠. 1년밖에 컴퓨터공학을 공부 안 했는데
엄청 아는 게 많아요. 막 4년 전공자보다 아는 게 더 많아. 그러면 굉장히 이건 플러스 알파란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계속해 나갈 의지가 있어. 그러면 안 뽑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요거를 지금은 막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너무 안 써져서 이제 편집기를 어떻게 바꿔서 나중에 이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네. 이걸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유튜브에 좀 시리즈를 올리고 강의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강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역시 지금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벌써 30분 얘기했어요. 10분 만에 뭐 되는 거, 20분 만에 되는 거 없습니다. 네, 이 강의도 몇 시간 막씩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봐요. 하루 멘토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강의와 멘토링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기대해 주시고요. 제가 이거를 어디까지 무료로 내고 어디까지 유료로 내고 할지는 드리는 시간과 노력 대비를 조금 계산해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낸다면 뭐 인프라 같은 데서 강의를 낼 수도 있고, 어쨌든 진짜 디테일하게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100점짜리 정답은 뭐냐 이거까지 다 그림으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런 자료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기본 이렇게 제가 말로 떠드는 정도는, 기본 정도는 당연히 이렇게 뭐 돈을 받아야 할 가치는 없으니까 유튜브로 다 공개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범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4학년을 기준, 신입사원 기준 1년차, 정말 주니어라고 불리는 0년차, 1년차, 2년차인 친구들, 진짜 상관없이 비전공 전공 상관없이 0년차, 1년차, 2년차인 생각들, 그리고 3학년인 친구들, 4학년인 친구들, 약간 정말 그런 컴퓨터학에 대한 1, 2, 3, 4년을 몸담은 친구들을 위한 컨텐츠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꼬리 질문도 어디까지 꼬리 질문을 이어질 수 있는지, 진짜 독할 정도로 꼬리 질문이 이어지는구나, 이런 것도 예시, 그리고 현재 제가 물어보는 것들, 그리고 과거에 백엔드 개발자들한테 물어봤던 것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제가 인정하는 백엔드 개발자들이 하는 질문들, 그런 것들을 제가 다 모집해서 100점짜리 정답과 120점짜리 정답,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한 묶음 세트를 준비하겠다입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요. 최대한 열심히 준비해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